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통조림 캔입니다. 사실 통조림 캔은 과거 제 영상 중에 다룬 적이 있는 주제예요. 근데도 제가 또 다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받은 질문 중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댓글에 달린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짧게 답변 드리는 것보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별도의 추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을 받았어요. 통조림 캔 내용물에 뭐 안 좋은 게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유해 물질들이 끓이면 어딘가 놓고 끓이잖아요. 끓이면 그런 유해 물질은 다 사라지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사라지는지, 우리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저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바로 이물질 때문입니다. 바로 좀 화학 구조는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그냥 퓨란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물질이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가 어떤 소문이 돌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문이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퓨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 같은 화학 종사자들은 어디에 쓰냐면 되게 친숙한 물질이에요. 뭔가 유기합성,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그 어떤 원료로 쓰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농약 만들 때도 쓰고, 살충제 만들 때도 쓰고, 의약품 만들 때도 쓰는 어떤 그런 친숙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화학 물질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독성을 살펴봐요. 저희는 어떤 독성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피부나 이게 원래 되게 휘발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나 눈에 이제 직접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어떤 직접 피부 눈을 자극하고요. 심한 경우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증기를 계속 들이마실 경우에는 어떤 이런 호흡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고농도로 어떤 그런 증기에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심하면 폐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에서는요,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동물의 간에서 암이 유발됐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심지어 신장에도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되게 관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도대체 이런 저희 같은 이제 화학 종사자들이나 쓰던 물질인데 갑자기 통조림 캔에서 퓨란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일이 있었죠. 도대체 저런 위험한 물질이 왜 나오는가? 실제 나오느냐? 실제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상당수의 통조림이나 캔에서 저런 그 퓨란이 나오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 놀랄 일이 아닌지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게 퓨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이나 아미노산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높은 열에 노출되면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반응 물질로서 저런 퓨란이 생성되기도 해요. 생성이 됩니다. 실제 여러분 어지간한 식품에 당과 아미노산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실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녹말이 있죠. 녹말이 뭐냐면 여러분 당이라는 분자가 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게 녹말이고요. 심지어 단백질 있죠. 단백질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기도 하고, 역시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높은 열에 노출되다 보면 여러 화학 부반응에 의해서 이런 그런 퓨란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통조림 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오는 거라 보셔도 돼요. 그냥 거의 99.9% 그냥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음식을 높은 연도에서 열을 가하시다 보면 저런 퓨란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되게 휘발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기로 날아가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우리나라 그 어떤 주방 문화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여성 폐암 환자의 거의 80% 이상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주방 문화로 꼽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조건에서 요리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저런 안 좋은 유해 물질들, 대표적인 게 유증기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유해한 기체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런 퓨란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단지 퓨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유해한 물질 때문에 항상 환기가 잘 된 조건에서 요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증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먹는 거잖아요. 통조림 캔에 있다는 거는 저 이제 퓨란을
이제 먹는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국제암 연구소에 따르면 이건 현재 그룹 2B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2B. 그러니까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되게 뭔가 좀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룹 1이요. 1군이 그건 그냥 발암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1군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룹 2B라는 건 뭐냐면 2A보다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2A 정도 되려면 동물 실험에서 발암 근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2B라는 건 인체에서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동물 실험에서도 발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에 아까 제가 발암성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암이 관찰이 되고 그러면 항상 관찰이 되면 위험성을 우리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암이 안 일어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발암 근거가 명확하진 않은 경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룹 2B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암 연구소에서는 2B로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 중요한 건 농도죠, 농도. 문제는 뭐냐면 농도입니다, 농도예요. 예, 당연히 이게 엄청난 고농도가 이제 그 퓨란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통조림 캔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여기에 이제 존재하게 된 양을 보면 거의 ppb 수준입니다. ppb. 여러분 ppm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ppm 단어의 1000분의 1이 ppb입니다. 굉장히 낮은 농도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게 되게 낮은 농도예요. 낮은 농도고. 그러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통조림 캔이 있으면 그 조리한 상태에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는데 이게 휘발성이 좋다 보니까 위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주로 위에 층에서 주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먹으면 이제 그 퓨란을 먹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b 수준이어서 높은 농도는 아닙니다.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퓨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열을 가하면 유해 물질이 사라진단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퓨란이 그 휘발성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 이게 높은 농도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상 뚜껑만 열어도 어느 정도 날아가고 게다가 얘를 끓이게 되면 어디다 냄비에다 옮겨서 끓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퓨란 유해 물질이 사라진다. 끓이면 사라진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유해 물질이 사라진다는 말이. 자 그러면 우리가 퓨란만 걱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퓨란은 그럴지 몰라도 문제는 이거죠. 내부 코팅제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시종일관 제가 위험성을 제가 경고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부 코팅제입니다. 내부 코팅제 뭐라고 했었죠? 바로 에폭시 수지라는 걸로 주로 코팅을 합니다. 에폭시 수지는 뭐로 만드냐면 바로 비스페놀 A, BPA라고 하죠. 이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그 BPA가 용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독성이 있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감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조숙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립선 비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식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자수 감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위해한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럼 BPA가 과연 용출되느냐? 통조림 캔에서 일단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일단 기름진 거, 그 다음에 산성도가 높은 거, 높은 열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BPA가 용출이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상당수 통조림 캔을 조사했을 때 용출됩니다. 거의 80% 이상에서 그런 BPA가 검출됐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코팅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통조림 음식을 이제 꺼내서 이제 냄비에 넣고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과연 해결될까? 결론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퓨란이라는 물질은 해결될 수 있어요. 완전히 어느 정도 거의 그냥 무시할 만한 수준까지도 농도를 낮출 정도로 없애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끓인다고 해서 이 BPA, 환경 호르몬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 캔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 그게 없으면 또 알다시피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통조림 캔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모든 걸 냉동으로 보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음식을.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예. 그럼 여러분 물가 더 폭등해요. 안 그래도 요새 물가 올라서 난리인데 더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통조림 캔의 가장 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오랜 기간 노출될수록 더 많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구매하실 때 볼 때 반드시 어떤 제조 기일, 제조 일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거를 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제조된 지 좀 오래된 것들은 더 많은 양이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제 구독자분들은 아주 이런 걸 꼭 숙지하셔서 안전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